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3. 지나간 일에 고민하지 말고 기분을 전환한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법이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조롭던 사람이 어느 날 업무상 실수를 범했다고 하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갔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 만큼 크게 낙담할 것이다. 게다가 왜 그런지 그때부터 무엇이든 잘 안 되고 얼마 뒤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자신감마저 잃어버린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순탄한 진로를 걷다가 어쩌다 저지른 실수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된 사람일수록 충격파는 더 크고 실수에 얽매이게 된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일까 등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실수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이전처럼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 사생활 역시도 예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이렇게 구애를 받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실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계기는 업무상의 실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의 생활처럼 다양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낙담하거나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고용의 불안, 카드 대금, 그리고 입시 지옥 등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루하루를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인 피로가 축적되고 몸은 지쳐간다. 결국 하나의 실수가 연쇄적인 실수를 일으키고 거기서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동안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연쇄적인 실수를 원망하는 사이에 기력과 자연 치유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기운이 없고 의욕은 떨어지고 무엇을 하든 귀찮아질 것이다. 몸과 마음은 지쳐 있는데도 잠은 오지 않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업무의 능률은 오르지 않고 동작은 둔해진다. 판단력이 떨어져서 좀처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변화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기분을 전환해 주어야 한다.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에 몰두해 보는 것이 좋다. 무조건 잠시 머리를 비우고 고민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당연히 기분이 좋고 나쁨은 반복된다. 또는 걱정거리나 실수를 하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대부분은 2, 3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고 기분이 전환된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분 전환은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기분 전환이 서툰 사람은 사소한 일에 늘 걱정을 하기 때문에 심신에 전혀 좋지 못하다. 이로 인해 드러나는 어둡고 우물한 분위기에
사람들은 멀어져 간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기분 전환에 그다지 능숙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은 학교든 가정에서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기분 전환법을 한두 가지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술에 의존하는 방법은 간장을 망가뜨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좋은 방향으로 마음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4.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신감을 상실하면 기분은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경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필자는 타고난 낙천주의자이므로 우울할 때에는 늘 세상 사람은 누구든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에 존재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가 여기에 내가 있어도 좋다고 희망했기에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즉 필요했기에 존재하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절대자에 대한 불손이다. 이는 자신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암시와도 같은 것이다. 암시에 잘 걸리는 필자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는 축복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해보라. 그러면 조금씩 기운이 생겨날 것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나서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나는 축복을 받고 있으므로 어떤 선택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작은 실수일지언정 애써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려 한다.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경험이 되고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마음이 한결 밝아진다. 실제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 게다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잃어버렸던 자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종종 자아를 잃어버린다.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필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자아를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자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자아를 잃어버린 채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아의 재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믿고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하지만 자아 발견이라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음진리교회에 투신한 젊은이들 중에는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이 되려고 종교에 입문하여 살해당한 간부들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행위가 점점 더 미로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적당히 하고 현재의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우하는 자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운명과 면역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발견. 이건 역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소중한 대답의 하나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5. 작은 꿈이라도 좋으니 그 꿈을 추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겠다는 생각을 하라.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고단해도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운을 차린다. 그러면 자연 치유력은 향상되고 질병은 억제된다. 암에 걸리더라도 의학적인 소견 이상으로 오래 생존할 수 있다. 이처럼 희망과 꿈이 갖는 위력은 절대적이다. 꿈을 꾸면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분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긍정적인 기분은 살아갈 의욕과 기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과 역경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된다. 꿈이 있으면 사람은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꿈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꿈이 있으므로 하루하루를 즐겁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심정과 같을 것이다. 자신의 꿈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귀에는 불필요한 잡음이 들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나의 어머니가 좋은 예였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여행을 좋아했다. 그래서 7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극 여행을 다녀왔다. 80이 되던 해에는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항상 하고 싶은 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삶이었다. 어머니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실제로 많은 병을 앓고 있었으면서도 다 극복하고 아흔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항상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몸 상태가 다소 안 좋을 때에도 어머니는 여행을 다녀오면 씻은 듯이 치유되곤 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조금씩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늘려나가야 한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화나 서예가 취미인 사람은 전람회에 출품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꽃꽂이나 다도, 장기, 바둑 등은 자격증이나 단을 취득할 목표를 세우고, 하이킹이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명산을 답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모두가 꿈이고 꿈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긴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나가듯이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거리로 나아가 서점을 들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의 법칙 6.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을 쌓아나간다.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쉽게 실현하지 못해 오히려 불만의 씨앗이 된다.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빛이 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때때로 그런 꿈에 짓눌려버린 사람들도 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좀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이 쌓인 것이다. 내 집을 마련한 목표를 세우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며 맥이 빠져버린 것이다. 이렇듯 쉽게 꿈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친구나 지인들은 차례차례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진다. 친구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하지만 자신의 꿈이 좀처럼 실현될 기미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일시적인 부러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억울하다거나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 커지다가 한심스러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불만을 쌓아두면 무엇을 위한 꿈이었는지 의미가 모호해진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꿈을 갖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할 것이다. 이처럼 꿈이 불만의 씨앗이 되는 이유는 꿈을 실현해 나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알프스에 가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알프스에 갈 기회가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꿈은 실현될 리가 없다. 오직 실현되는 것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만 피폐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꿈의 실현과 관련된 것 중에서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알프스에 갔을 때 그 여행을 120% 즐기기 위해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새롭게 독일어나 불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알프스에서 보게 될 고산식물의 이름을 외워보는 것이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 주말에는 근교의 야산에 올라가 보는 것도 좋다. 여행을 위해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기다 보면 학습의 진도나 행동, 저축 실적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실감하면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다음 단계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는 더욱 부풀게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이 무술이나 꽃꽂이, 다도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을 개설하여 초단을 따면 그 다음에는 2단, 3단,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도 어느새 기량이 향상되어 갈 것이다. 인생에는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긴다. 만약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지라도 꿈을 향해 걸어온 날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